삶이 힘들다고 느껴질 때가 있다. 아침에 눈을 떴는데 마음이 무겁고 하루를 시작하기가 버겁게 느껴지는 날이 있다. 젊을 때는 그저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했지만 세월이 쌓일수록 그 무게는 이유 없이 커진다. 몸은 예전 같지 않고 마음은 쉽게 지치며 가끔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도 답답한 기분이 든다. 누구에게나 그런 날이 있다. 모든 것이 잘 돌아가는데도 마음이 공허하고 사람들 사이에 있어도 이상하게 외로운 기분이 든다. 삶이란 그런 것이다. 보통의 날들 속에서도 우리는 이유 없는 피로와 싸우며 산다. 삶은 원래 쉽지 않다. 살아있다는 것은 끊임없이 감당하고 견디는 일이다. 소크라테스는 인간의 삶이 고통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수 없다고 보았다. 그는 행복을 찾는 사람은 먼저 고통을 이해해야 한다고 말한다. 고통은 잘못된 일이 아니라 인간 존재의 일부이다. 그러므로 삶이 힘들게 느껴지는 것은 실패가 아니라 삶을 진지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이다. 그렇다면 질문해야 한다. 삶이 이렇게 힘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고통을 외면하면 불안이 남고 고통에 매달리면 절망이 자란다. 피할 수도 붙잡을 수도 없는 이 복잡한 마음 속에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단 하나이다. 삶이 힘들다는 사실을 먼저 받아들이는 것이다. 삶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순간 마음은 조금 달라진다. 고통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 고통을 바라보는 눈이 바뀐다. 왜 나만 힘든가에서 모두가 이렇게 살아가는구나로, 비난에서 이해로, 원망에서 통찰로 마음의 방향이 바뀐다. 이때부터 삶의 무게는 조금씩 가벼워진다. 소크라테스가 말한 철학의 시작은 수용이다. 세상을 바꾸려 하기 전에 먼저 자신을 이해하는 일이다. 삶이 힘들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삶을 원망하지 않고 그 속에서 기쁨을 찾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다. 기쁨은 고통이 사라졌을 때 오는 것이 아니라 고통 속에서도 여전히 살아가려는 마음에서 비롯된다. 삶이란 애초에 완벽하지 않다. 기쁨이 있으면 슬픔이 있고 어둠이 있으면 이름이 있다. 그러나 사람들은 기쁨만 남기고 슬픔을 없애려 한다. 그 마음이 커질수록 삶은 더 힘들어진다. 완벽한 행복을 찾기보다 불완전한 기쁨을 받아들이는 것이 더 현명하다. 불완전함 속에도 따뜻한 순간이 있고 고통의 끝자락에서도 여전히 삶은 아름다운 것이다. 소크라테스는 지혜로운 삶이란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껴안는 일이라고 했다. 그의 말은 체념이 아니라 자유를 뜻한다. 거부하지 않으면 마음은 고요해지고 받아들이면 그 안에서 기쁨이 싹튼다. 기쁨은 감정이 아니라 태도이다. 상황이 아니라 바라보는 마음의 선택이다. 삶이 힘들 때 우리는 왜보다는 어떻게를 묻는 법을 배워야 한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에 머물면 원망이 자라고 이 고통 속에서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묻는 순간 길이 열린다. 삶은 여전히 어렵고 세상은 여전히 복잡하지만 그 속에서도 나를 단단하게 세우는 사유가 있다. 그 사유는 나를 현실에 묶지 않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한다. 삶이 힘들 때 이렇게 해야 한다. 먼저 받아들이고 잠시 멈추고 스스로에게 묻는 것이다. 지금 나는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 이 질문 하나가 마음의 방향을 바꾼다. 고통을 피하려 하지 말고 그 속에서 의미를 찾아라. 그 의미를 깨닫는 순간 불행은 지혜로 변한다. 삶은 본래 힘들다. 그러나 그 힘들 속에도 빛나는 기쁨이 있다. 오늘 우리는 그 기쁨을 발견하는 법, 삶이 힘들 때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 나이가 들면 삶의 속도가 느려진다. 사람들은 그 느림 속에서 허전함을 느낀다. 그 허전함은 삶의 방향을 잃은 공허함이다. 지금의 노년은 과거와 다르다. 예전에는 늙는다는 것이
곧 존중을 의미했지만 이제는 사회 속에서 점점 보이지 않게 되는 시기를 뜻한다. 눈에 띄지 않게 되고 말할 자리가 줄어든다. 그래서 마음이 서서히 자신 안으로 움츠러든다. 노년의 외로움은 단순히 주변에 가까이 지내는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다. 가까운 이들이 곁에 있어도 마음은 멀게 느껴질 때가 있다. 가족이 함께 식탁에 앉아 있어도 대화의 흐름이 나를 지나친다. 손주들의 웃음소리가 들리지만 그 안에 나의 자리는 없다. 그럴 때 사람은 존재가 투명해진 듯한 기분을 느낀다. 그런 마음은 세상과의 연결이 끊어진 느낌을 만든다. 소크라테스는 사람을 대화하는 존재라고 본다. 그는 인간이 서로의 영혼을 비추며 살아가는 존재라고 한다. 따라서 대화가 끊어지면 사람은 자기 자신과의 연결도 약해진다. 외로움이 깊어지는 이유는 타인과의 대화보다 스스로와의 대화가 멈췄기 때문이다.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지 않아도 자신에게 말을 걸 수 있다면 마음은 외롭지 않다. 소크라테스는 자신과의 대화는 영혼을 정화하는 길이라 말했다. 따라서 외로움은 피해야 할 감정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라는 신호다. 노년의 또 다른 그림자는 상실이다. 몸의 힘이 예전 같지 않고 기억은 흐릿해지고 오랜 친구들이 하나둘 세상을 떠난다. 어느 날 갑자기 함께 웃던 사람이 더 이상 곁에 없다는 사실이 마음을 무겁게 한다. 그때 사람은 세상이 자신을 뒤로 두고 달려가는 듯한 고독을 느낀다. 이 상실감은 단순히 누군가를 잃었다는 슬픔이 아니라 내가 서 있던 자리가 사라졌다는 불안감이다. 소크라테스는 이런 상황에서 사람은 사라지는 것을 통해 본질을 배운다고 했다. 꽃이 시들면 흙이 되고 흙은 다시 다른 생명을 키운다. 삶의 모든 상실도 결국 다른 형태로 이어진다. 사랑하는 이를 떠나보냈지만 그 사람의 말투, 습관, 마음의 온기가 여전히 내 안에 남아있다. 그것이 곧 다른 모습으로 살아있는 존재다. 소크라테스의 관점에서 상실은 단절이 아니라 변화다. 이름 속에서도 이어짐을 보는 눈, 그것이 지혜의 눈이다. 노년에 들어서면 과거가 자주 떠오른다. 사람은 나이를 먹을수록 후회라는 그림자와 함께 산다. 그러나 후회는 잘못의 증거가 아니라 성찰의 시작이다. 소크라테스는 잘못을 인정할 때 비로소 알미 시작된다고 한다. 그의 철학에서 중요한 것은 잘못의 유무가 아니라 깨달음의 깊이다. 후회 속에는 여전히 배우려는 마음이 숨어 있다. 그 마음이 남아있는 한 늙은 사람은 늙은 것이 아니다. 아직 배우고자 하는 자는 여전히 젊다. 과거를 바꿀 수는 없지만 과거를 이해할 수는 있다. 이해는 용서의 첫걸음이다. 자신의 선택을 미워하지 말고 그때의 자신이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인정해야 한다. 그 순간 후회는 더 이상 짐이 아니라 나를 성장시킨 발자국이 된다. 나이가 들면 마음은 오히려 더 집착하게 된다. 자식의 삶, 과거의 영광, 사라진 건강, 그리고 젊은 날의 기억을 놓지 못해 마음이 무거워진다. 그러나 집착은 애정이 아니라 두려움에서 비롯된다. 잃을까봐, 멀어질까봐, 내 존재가 희미해질까봐 붙잡는 것이다. 하지만 소크라테스는 진정한 소유는 내려놓음에서 시작된다고 말한다. 그의 말처럼 집착을 내려놓는 것은 포기가 아니라 자유다. 사람은 쥐고 있는 동안에는 손을 쓸 수 없다. 손을 펴야 새로운 것을 잡을 수 있다. 젊은 날엔 쥐는 법을 배웠다면 노년에는 놓는 법을 배워야 한다. 그 놓음 속에 평안이 있다. 집착을 내려놓는 순간 세상은 더 넓게 보이고 마음은 다시 부드러워진다. 노년의 가장 큰 두려움은 죽음이다. 죽음이라는 단어는 여전히 사람을 움츠러들게 한다. 아무리 담담하려 해도 언젠가 사라질 것이라는 생각은 마음을 불안하게 한다. 하지만
소크라테스는 죽음을 다르게 보았다. 그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죽음은 삶의 또 다른 형태일 뿐이다라고 했다. 삶과 죽음은 서로를 비추는 거울과 같다. 삶이 있기에 죽음을 이해하고 죽음이 있기에 삶을 소중히 여긴다. 두려움을 없애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 두려움을 인정하는 것이다. 두려움을 억누르면 커지고 인정하면 작아진다. 죽음을 받아들이면 삶은 오히려 더 깊어진다. 오늘 하루를 완전하게 사는 사람은 내일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죽음을 생각할수록 살아있는 지금의 시간이 선명해진다.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의 가치를 인정받으려고 애쓴다. 소크라테스는 사람의 가치는 하는 일이 아니라 존재 그 자체에 있다고 말했다. 그의 철학에서 인간은 기능이 아니라 존재다. 무언가를 이루지 않아도, 누군가를 돕지 않아도 단지 살아있음 그 자체가 이미 의미다. 삶의 가치가 외부의 인정에 있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사람은 더 이상 비교하지 않는다. 비교하지 않으면 마음은 고요해진다. 고요한 마음에서 다시 기쁨이 자란다. 그 기쁨은 젊음의 열정이 아니라 나 자신을 받아들인 평온함이다. 삶이 무겁게 느껴질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문제를 없애려는 것이 아니다. 그 문제를 통해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는 일이다. 삶이 힘들 때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가 아니라 이 일 속에서 나는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이다. 질문이 바뀌면 인생의 방향이 바뀐다. 노년의 철학은 더 이상 세상을 탓하지 않고 자기 안을 들여다보는 일에서 시작된다. 외로움은 인간이 피할 수 없는 감정이다. 젊은 시절엔 바쁨이 외로움을 덮었지만 노년이 되면 시간이 많아지고 그 빈자리에 외로움이 들어선다. 그러나 외로움은 결핍이 아니다. 자기 자신을 만날 수 있는 조용한 공간이다.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사람은 두려워한다. 이렇게 혼자 살아도 괜찮을까? 하지만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말한다. 혼자 있을 때 스스로와 대화하지 못하면 많은 사람 속에서도 고독하다. 외로움을 없애려 하지 말고 그 안에서 자신과 대화하라. 오늘 하루의 감정, 마음의 움직임, 그 작은 변화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내 안에 여전히 살아있는 나의 목소리가 들린다. 외로움을 통해 사람은 자신을 다시 배우게 된다. 혼자 걷는 길이 고요하더라도 그 길 위에서 생각이 자라면 그 사람은 이미 지혜의 문 앞에 서 있는 것이다. 외로움을 삶의 적으로 삼지 말라. 외로움은 영혼을 닦는 도구다.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시간 속에 생각의 등불을 켜라. 그러면 외로움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조용한 평안으로 변한다. 상실감을 겪는 것은 누구에게나 아픈 일이다. 사람을 잃고 건강을 잃고 역할을 잃는다. 노년의 마음이 무거운 이유는 그 상실이 한꺼번에 찾아오기 때문이다. 그러나 소크라테스는 이름을 끝으로 보지 않았다. 그는 말한다. 무언가를 잃을 때 다른 무언가가 태어난다. 상실은 없어짐이 아니라 변화다. 꽃이 지는 것은 사라짐이 아니라 다음 생명의 준비다. 사람의 관계도 몸의 힘도 역할도 모두 형태를 바꾸어 존재한다. 내가 돌보던 사람이 떠났다면 이제는 나 자신을 돌볼 시간이 온 것이다. 젊은 날에는 바깥 세계를 돌보았다면 노년의 시간은 내면의 세계를 돌보는 시기다. 상실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그 빈자리를 허물로 채우지 않고 사유로 채우는 일이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라고 묻는 대신 이 일을 통해 나는 무엇을 깨달았는가라고 물어야 한다. 그 물음이 고통을 통찰로 바꾼다. 소크라테스는 상처받은 영혼은 사유를 통해 치유된다고 했다. 그의 말처럼 상실은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더 깊이 생각하게 만든다. 그때 사람은
비로소 있는 그대로의 인생을 받아들이게 된다. 노년에 가장 자주 떠오르는 말은 그때 그렇게 하지 말걸 하는 말이다. 후회는 마음의 그림자다. 그러나 그림자가 있다는 것은 아직 빛이 있다는 뜻이다. 소크라테스는 잘못을 아는 자가 지혜로운 자다라고 했다. 후회는 스스로를 탓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자신을 만나는 과정이다. 지나간 시간을 바꿀 수는 없지만 그 시간을 바라보는 시선은 바꿀 수 있다. 내가 그때 그랬던 이유를 인정하는 순간 그 일은 고통이 아니라 배움이 된다. 후회는 돌덩이가 아니라 거울이다. 그 거울 속에서 자신을 바라볼 용기가 생기면 사람은 더 단단해진다. 하루를 돌아볼 때마다 이렇게 물어보라. 오늘의 나는 어제보다 조금 더 이해하는 사람이 되었는가? 이 질문을 던지는 순간 후회는 성장의 기록으로 바뀐다. 소크라테스가 말한 성찰은 바로 이런 태도를 뜻한다. 잘못은 사라지지 않지만 그 잘못에서 배운 마음은 남는다. 그 마음이 쌓여 지혜가 된다. 노년의 마음을 괴롭히는 것은 붙잡는 마음이다. 자식을 통제하려 하고 예전의 건강을 되찾고 싶어 하고 잃은 것을 잊지 못해 붙든다. 그러나 붙잡을수록 고통은 커진다. 소크라테스는 무언가를 지나치게 사랑하면 그 사랑이 두려움이 된다고 했다. 집착은 사랑의 변질이다. 놓는다는 것은 포기가 아니라 공간을 여는 일이다. 손을 펴야 새 빛이 들어온다. 놓음은 잊음이 아니라 이해다. 이제는 그것이 내 손에 머물 때가 지났구나 하고 알아차리는 것이다. 그 순간 마음은 편안해진다. 집착을 놓을 때 자식은 비로소 자신의 삶을 살고 나는 비로소 나의 인생을 되찾는다. 사랑이란 붙잡는 것이 아니라 바라보는 것이다. 소크라테스는 말한다. 사람은 자신이 사랑하는 것을 자유롭게 두는 법을 배워야 한다. 그 말처럼 진짜 사랑은 간섭이 아니라 믿음이다. 믿음이 있을 때 떠남도 두렵지 않다. 사람은 누구나 죽음을 두려워한다. 그 두려움은 본능이다. 그러나 철학은 두려움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을 이해하게 한다. 소크라테스는 재판정에서도 담담했다. 그는 죽음은 나쁜 일인지 아무도 모른다. 어쩌면 그것이 가장 큰 선일지도 모른다고 했다. 이 말은 단순한 용기의 표현이 아니다. 그는 모른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겸허함 속에서 평안을 얻었다. 죽음은 삶의 반대가 아니다. 삶의 한 부분이다. 밤이 있기에 낮이 있고 끝이 있기에 시작이 있다. 죽음을 두려워하기보다 오늘을 완전하게 사는 법을 배워야 한다. 그렇게 오늘을 채운 사람은 내일을 걱정하지 않는다. 죽음에 대해 생각하는 일은 삶을 사랑하는 일이다. 언젠가 끝이 온다는 것을 알기에 우리는 지금의 하루를 더 소중히 여긴다. 소크라테스는 두려움을 이해한 자는 이미 그것을 넘어섰다. 고 말한다. 두려움을 인정하면 그 순간부터 두려움은 나를 지배하지 못한다. 노년은 자주 스스로에게 묻는다. 이제 나는 무슨 의미로 살아야 하나? 젊은 시절엔 일과 목표가 의미였지만 이제는 그것들이 하나씩 사라진다. 그러나 소크라테스는 말한다. 의미는 행위가 아니라 존재의 자각에서 온다. 존재의 자각이란 나는 여전히 세상 속에 있는 한 사람이다라는 인식이다. 아침 햇살에 감사하고 이웃에게 인사를 건네고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일. 이것들이 바로 삶의 의미다. 위대한 일은 아니지만 그 안에 인간의 따뜻함이 있다. 노년의 의미는 이루는 것이 아니라 머무는 것이다. 삶의 속도를 늦추고 남은 시간 속에서 마음을 가꾸는 것. 소크라테스는 지혜로운 자는 단순하게 산다고 했다. 단순함은 비움이 아니라 충만이다. 불필요한 걱정을 내려놓고 매일의 작은 기쁨을 바라볼 수 있다면 그 삶은 이미 충분히 완전하다. 소크라테스는 지혜는 행동으로 완성된다고 말한다. 삶이 여전히 어렵고 세상이 복잡해도
그 속에서 마음을 정직하게 다스릴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인생이다. 삶은 늘 예기치 않은 일들로 흔들리고 평온하던 날도 한순간에 무너질 때가 있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그 흔들림이야말로 나를 단단하게 만들어 온 시간이다. 젊을 때는 세상을 배우고 노년에 이르러서는 자신을 배운다. 그 두 배움이 만나 하나의 지혜가 된다. 소크라테스는 사람에게 너 자신을 알라고 말했다. 그는 세상을 다스리려 하지 않았고 먼 미래의 이상을 말하지도 않았다. 그가 전하고자 한 것은 삶의 무게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용기였다. 노년은 잃어가는 시기가 아니라 보이는 것들이 달라지는 시기다. 젊음의 눈에는 미래가 보이고 노년의 눈에는 본질이 보인다. 이제는 서두르지 않아도 된다. 지금의 느림은 낭비가 아니라 숙성이다. 삶이 힘든 이유는 삶이 나에게 불친절해서가 아니라 내가 삶에게 너무 많은 조건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나 묻는 대신 이 일 속에서 나는 무엇을 배우는가라고 물을 때 그 순간 삶은 스승이 된다. 소크라테스가 말한 지혜란 많이 아는 것이 아니라 깊이 아는 것이다. 그는 진리를 찾기보다 진리를 살아내는 법을 가르쳤다. 삶은 여전히 완전하지 않고 세상은 여전히 불완전하다. 그러나 불완전함 속에서도 사람은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지혜로운 사람은 언제나 배우는 사람이다. 나이를 먹어도 배우는 마음을 잃지 않으면 그 인생은 결코 늙지 않는다. 몸은 약해지지만 마음은 여전히 자란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더 이상 세상을 바꾸지 않아도 그 세상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일이다. 삶이 여전히 고단하더라도 그 고단함 속에서 스스로를 이해한다면 그것이 곧 평안이다. 외로움이 찾아와도 두려워하지 말라. 그 외로움 속에서 당신의 마음은 여전히 살아있다. 슬픔이 찾아와도 피하지 말라. 그 슬픔이 당신의 사랑이 얼마나 깊었는지 알려준다. 후회가 남아있어도 괜찮다. 그 후회는 여전히 배우고 있다는 증거다. 노년의 지혜란 세상을 이기는 힘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자신을 지켜내는 힘이다. 누군가의 인정을 받지 않아도 무엇을 이루지 않아도 그저 평온하게 하루를 맞이할 수 있다면 그것이 가장 위대한 성공이다. 이제는 무엇을 더 얻을까 보다 무엇을 어떻게 이해할까를 묻는 시간이 되었다. 젊음이 세상을 움직였다면 노년은 세상을 받아들인다. 그 수용의 태도 속에 가장 깊은 지혜가 있다. 삶은 끊임없는 질문이다. 그 질문에 완벽한 답은 없다. 그러나 스스로에게 묻는 용기를 잃지 않는다면 그 인생은 결코 헛되지 않다. 삶이 힘든 이유를 깨닫는 순간 그 힘듦은 의미가 된다. 고통은 사라지지 않아도 그 고통을 이해하는 마음은 자유롭다. 그것이 바로 철학의 위로이고 지혜가 주는 평안이다. 오늘 이 시간 삶이 여전히 버겁게 느껴진다면 이렇게 스스로에게 속삭여라. 나는 지금 살아있다는 것을 배우고 있다. 그 한 문장이 당신의 하루를 바꾼다. 이것이 소크라테스가 전하는 지혜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소크라테스의 지혜가 삶의 무게를 덜어주고 흔들리는 마음에 빛을 비추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나눠주세요. 감사합니다.